준비한 거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느질로 이제 무늬를 낸 것들인데, 저는 이제 바느질은 결과로 보여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요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준비를 했던 거는 이제 스톱모션 아시나요? 다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땀 한 땀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준비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바느질을 되게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속도감이 있는 바느질을 좋아하는데,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 속도가 되게 더뎌지고, 그러다 보니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제 시간에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무대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영상은 또 다른 기회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도 한번 팔로우 해주시고 네, 야무진 소설 검색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느질과 저의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바느질을 해왔고,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바느질을 해왔던 것 같아요. 서랍에는 늘 반지꼬리가 있었거든요. 딱 집에 들어가면 거실, TV 다이 안에 반지꼬리가 있었는데, 그 반지꼬리 안에는 여러 색깔의 실과 그리고 여러 길이의 바늘이 있었고, 꼭 저를 위한 바늘인 것 같은 딱 작은 손에 딱 맞는 길이, 그리고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은 딱 어린이를 위한 첫 번째 바늘이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후의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자연스럽게 스민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아빠는 트어진 셔츠 단추를 꼬맬 수 있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수를 놓았거든요. 어쩌면 저는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손을 빌려서 바느질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커서는 문방구에서 펠트지를 사와서 인형을 만들고, 집에 굴러다니는 천을 주워서 인형의 옷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서는 커튼을 떼서 나도 옷을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말해주기를 제가 어릴 적 만든 인형이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 얼굴에 목이 없는 인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바로 팔 다리가 달려있는 그런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에 옷도 입혀주고 하면서 엄청 집요한 소꿉놀이를 즐기는 어린이였고요. 제가 원래 무대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서고 나타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계획이 없던 일이라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네. 초등학생이 되고서 저는 제가 바느질에 좀 두각이 있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실과 시간에 하면 또래보다 훨씬 잘하는 게 티가 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실과 시간에 이제 뭐 손목 받침 이런 걸 만든다 하면은 제가 친구들 과제까지 다 해주고, 심지어는 선생님들까지도 저한테 바느질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자신감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책상 서랍에 교과서가 아니라 반지꼬리를 넣고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아마 제가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한다고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저는 바느질이 정말 좋았어요. 집에 있는 인형의 등을 모조리 뜯어서 의사놀이라고 하면서 다시 꼬매주고 하는 그런 아주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어린이였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서 제가 한창 좋아했던 건 한복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복을 만들기도 하고 자주 입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끼기엔 한복은 드레스 같았거든요. 지금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단순히 한복을 좋아하기를 했는데, 여튼 저는 바느질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복을 제대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바느질의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진짜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각 바늘마다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사실은. 뭐 이불 바늘이랑 그냥 일반 옷을 만드는 바늘, 그리고 자수용 바늘, 이런 건 다 종류가 다르고 두께가 다르고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바늘과 실의 용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기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홈즈의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작품의 대부분 모든 스티치가 홈즈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저는 홈질을 엄청나게 아주 많이 좋아하거든요. 홈질은 일단 기본적으로 천을 두고 위아래로 실이 통과하는 기법이에요. 바느질에 아주 기초가 되고 자수로도 훌륭한 기법입니다. 홈질의 특징으로는 앞뒷면이 크게 다르지 않고 보여지는 모습에서 흠이 없고 촘촘하게 바느질을 하면 박음질만큼이나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박음질은 실이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두께감이 생겨서 그 얇은 원단에 할 때는 적합하지 않은데 홈질은 그런 장애도 없습니다. 홈질은 어떤 때는 시침질이 될 수도 있고 박음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활용도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옷을 만드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재봉틀을 다룰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손바느질로 옷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홈질만으로요. 예전에 여행을 할 때 라오스의 전통 의상 만드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라오스의 한 마을에서 어르신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이리저리 사이즈를 재고 뚝딱뚝딱 시침을 하시곤 그냥 홈질로 나한테 제 바느질을 해라 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홈질로 이제 바느질을 그때 처음 옷을 만들어 봤거든요. 홈질만으로. 근데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창 잘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홈질로도 옷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홈질의 경이로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언어가 안 통해도 바늘 하나만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 엄청나게 큰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손바느질은 정교하고 기계의 바느질보다 4배 이상 정도 견고하다고 합니다. 손으로 만든 거는 빠른 시간에 만들긴 어렵지만 그만큼 손바느질만의 수고로움이 옷에 드러나서 더 귀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모두 바느질한 옷을 입고 바느질한 이불을 덮고 삽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베넷 저고리를 입으면서 큽니다. 아이의 무병장수를 빌면서 실용성을 지닌 베넷 저고리는 주로 아이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만들어주시곤 하는데 행동거지가 바르고 복덕이 있는 어른이 만들어주시는 걸 으뜸으로 했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기운이 옷에 담긴다고 믿었던 거죠. 한 땀 한 땀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면서 지어진 베넷 저고리는 낡아도 함부로 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과 기운을 담는 정성스러운 거예요. 저는 간간히 엄마의 옷장을 열어서 제 어린 시절의 옷을 꺼내보곤 했어요.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릴 때 입던 옷을 보면은 왠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물건을 깃든 소중한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억을 소중히 여겨서 간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바느질은 이곳저곳에서 쓰임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옷을 만들 때나 소품을 만들 때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저의 바느질이 진짜로 쓰임이 발휘한 곳이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이제 가만히 두면 펑 하고 사라지는 바람에 남겨야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흩어지는 문장들을 천 위에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고 이번에 한 작업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느질 죄송해요. 근데 그냥 여튼 바느질이 너무 좋아서 바느질이 최고여서 바느질이 짱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고 이 종이는 다 그런 내용으로 차 있는 거고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이 종이도 못 읽겠고요. 여튼 그런데 바느질이 최고고 마저 읽어보자면 바느질은 정답이 없어서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분명하게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즐거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바느질을 합니다. 제가 뭐 바느질을 잘한다고 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사실 다 필요 없고 즐거운 게 짱이고 쉬운 게 짱이고 그래서 저는 홈질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바느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무대에 오르지 않고 바느질을 소개하는 방법을 쓰고 싶은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 여튼 저는 바느질을 계속 무대 위로 올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고민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요새는 좀 즐기면서 하고 있었는데 즐거워요. 네. 뭐 여튼 님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도와 실험과 실패와 뭐 성공 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제 이야기에 눈과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